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과학, 그 중에서도 물리 파트 수업을 진행하게 될 물리교사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지는 못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4월 16일부터는 온라인 개학이 실시가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인터넷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아쉽긴 하지만 곧 만날 날을 기다려 보면서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랑은요, 물리와 관련된 파트를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저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물질과 규칙성, 그 단원 중에서도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그 안에서도 물질의 생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와 함께 진행해 볼 건데요. 이 물질의 생성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 한 가지 조금 확인하고 갈까요? 우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경 지식 한 가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죠? 그렇죠. 원자죠, 원자. 그렇습니다. 원자가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원자라고 하는 것을 기본 입자라고 배웠습니다. 이 원자가 모여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은 틀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돌턴이 살던 시대에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였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원자가 더 쪼개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하기 때문에 더 쪼개어진 무언가를 기본 입자라고 하지 원자를 기본 입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잘 해야지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배경 지식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뉘죠? 그렇죠. 원자 핵과 무엇으로요? 전자로 나뉘죠. 전자. 그렇습니다. 이 원자 핵도 더 쪼개어지죠. 무엇과 무엇으로요? 아는 친구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뭐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바로 양성자와 그렇습니다. 중성자로 쪼개어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더 밝혀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쪼개어집니다. 무엇으로요? 쿼크라고 하는 입자로 쪼개어집니다. 쿼크. 쿼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쿼크가 바로 기본 입자거든요. 쿼크.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느냐? 총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딱 2가지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U, D라고 쓸게요. 바로 up 쿼크, 위 쿼크랑 down 쿼크, 아래 쿼크입니다. 이 up 쿼크, down 쿼크, 위 쿼크, 아래 쿼크가 기본 입자고요. 이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전자 역시 기본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어쨌건 이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만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 위쿼크, 아래쿼크, 업쿼크, 다운쿼크가 어떻게 만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느냐? 3개의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여야 될까요? 봅시다. 우리가 양성자는 왜 양성자냐? 전기적으로 양성,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성질을 띠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양성자가 띠는 전기적 성질을 1이라고 놓아볼까요?
그럼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얼마냐? 말 그대로 중성입니다. 0이에요. 자, 양성자가 띠는 전기적 성질을 플러스 1, 중성자가 띠는 전기적 성질을 0이라고 놓아봅시다. 그러면 이 위쿼크가 띠는 전기적 성질은 얼마이냐?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적 성질을 띈다고 해요.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 다운쿼크, 아래 쿼크가 띠는 전기적 성질은 얼마이냐?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요. 3분의 1만큼의 전기적 성질을 띈다고 합니다. 얘네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몇 개가 모여서요? 3개가 모여서요. 그러면 어떻게 짝을 지어야지 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이렇게 만나야 되죠. 한번 볼까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얼마죠? 플러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해지면 그렇죠.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0이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업, 다운, 다운 만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된다는 사실 조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쿼크를 기본 입자라고 한다는 거. 요걸 조금 알아두셔야지 뒤에 나가서 이제 빅뱅 이야기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니까 배경 지식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장되어서 배우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죠? 이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의 기원, 이 구성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알고자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 우주의 구성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입이 조금 간질간질 할 거예요. 뭐요? 배경 지식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대답을 하면 이건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종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원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원소가 많고 어떤 원소가 적은지 이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야지 조금 더 디테일한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소들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주가 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우주를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알아내야 할까요? 이 넓은 우주를 뭐 요만큼 가가지고 어떤 성분이 있군, 어떤 원소가 있군 뭐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을 다 바친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주의 뭐 티끌만큼도 알지 못한 채로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 있죠.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직접 가지 않고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과학자들은 어떻게 가지도 않고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저 멀리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스펙트럼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빛입니다. 빛. 여러분들 태양빛이나 또는 백열등을 어디에요? 프리즘에 통과시켜 본 적 있나요?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면 여러 가지 색깔들, 뭐 쉽게 말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들로 나뉘게 되죠. 그렇게 빛을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눈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빛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눈 것 스펙트럼. 이렇게 빛을 나누면 우리는 우주의 구성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스펙트럼은 크게 몇 가지 종류?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뭐랑 뭐요? 일단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나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양광이나 백열등을 프리즘으로 통과시켜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분필 색깔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조금 몇 가지 색 안 되게 조금 표현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주, 노초, 파남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색깔이 나뉘게 돼요. 불연속적으로 뚝뚝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빨간색에서 뭔가 스무스하게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뉘게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태양이나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백열등이요. 백열등. 이걸 분류하면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어디서부터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역을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우리 파동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파장, 주기, 진동수 이런 것들 조금은 배웠을 것 같은데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잠깐 얘기할게요. 모르는 친구들은 나중에 계약을 하고 찾아오거나 또는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빛 역시 파동인데 빨간색 쪽, 파란색 쪽, 그러니까 빨간색 쪽, 보라색 쪽 어느 쪽이 파장이 길고 어느 쪽이 파장이 더 짧을까요? 그렇습니다.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조금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 드릴까요? 보세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 가지고만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죠. 그죠? 우리가 보라색 바깥쪽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보라색 바깥쪽 영역을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외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간색 바깥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빨간색 바깥쪽에 있다. 적색 바깥쪽에 있다. 적외선이죠. 그죠? 이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서 어디가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아요? 이 적외선은 우리 몸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자외선 많이 쪼이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타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도 자외선이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면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크겠어요? 파장이 긴 게 에너지가 크겠어요? 짧은 게 뭔가 따다다다다 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에너지가 큰 자외선이 파장이 짧고요.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이 파장이 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조금 안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억하기 바래요. 자, 파장이 긴 적외선 그리고 파장이 짧은 자외선. 그러면 적외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빨간색 그리고 자외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보라색 비교했을 때 어디가 파장이 길고 짧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빨간색 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 쪽으로 가면 파장이 짧습니다. 어쨌건 파장이 긴 빨간색부터 파장이 짧은 보라색까지 연속적으로 나뉘는 스펙트럼이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연속 스펙트럼.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인 선 스펙트럼도 있는데요. 이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관측이 되는 것이냐? 이 선 스펙트럼은 저밀도의 기체로부터 발생 또는 흡수되는 것이에요. 저밀도의 기체로부터요. 자, 선 스펙트럼 얘기하기 전에 기억합시다. 저밀도의 기체, 특정 기체는 특정 빛만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 다시요. 특정 기체는 특정 빛만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들어보세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뉩니다.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랑요. 무슨 스펙트럼이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뉘게 돼요. 방출, 흡수 모두 이 저밀도의 기체가 관여를 합니다. 보세요.
저밀도의 기체가 있는데요. 얘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 고온 상태,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저온의 기체는 스스로 무엇을? 빛을 냅니다. 그럼 그 스스로 내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프리즘을 통과시켜가지고 나누어 볼까요?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나게 돼요. 불연속적인 값으로. 이와 같이 불연속적으로 선으로 나타나죠. 이런 연속적인 빛이 아니라 뭔가 딱 피크 값을 가지는 이런 선으로 나타나는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저밀도의 기체가 있는데 이게 고온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나온다고요. 그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분류하게 되면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죠? 오케이? 이게 선 스펙트럼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특정 기체는 특정한 빛만을 낸다고 그랬어요. 특정 기체는 특정한 빛만을 낸다. 그러면 이 빛을 보고 어떤 기체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 특정 기체는 특정 빛을 내기 때문에 이 선 스펙트럼이 기체의 지문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인지를 이 빛만 봐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지문 역할 합니다.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요 방출 스펙트럼과 연속 스펙트럼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요 흡수 스펙트럼은 자, 특정 기체가 있죠. 자, 특정 기체, 저밀도의 특정 기체가 있습니다. 요 기체가 있는데 얘가 이번에는 저온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아까 고온 상태에 있으면 스스로 뭘 낸다 그랬죠? 빛을 방출한다 그랬죠? 근데 저온 상태에 있으면 빛을 방출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흡수하려고 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빛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흡수. 그러니까 받는 걸 좋아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태양 같은 게 있다. 태양 같은 게 있다. 그럼 이런 연속적인 빛이,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연속의 빛이 이 저온의 기체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온의 기체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 빛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흡수한 상태로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그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느냐? 연속적인 빛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저온의 기체가 좋아하는 특정 빛이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고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새까만 줄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이 저온의 기체, 특정 기체가 좋아하는 이 빛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흡수되어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이게 뭐냐?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이쯤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주의 구성 성분을 혹시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해 가시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별들이 있죠? 그 별들에서 이제 별빛이 막 옵니다.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주에는 저밀도의 기체들이 막 깔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밀도의 기체를 통과해서 오는 별빛들은 우리에게 어떤 스펙트럼으로 나오겠어요?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비어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비어있는 곳의 위치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이게 어떤 기체로부터 흡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특정 기체는 특정 빛만을 방출하거나 특정 빛만을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로 오는 이 빛을 조사하면, 흡수된 별빛을 조사하면 특정 기체 부분만 빠져 있을 것이고 그 특정 기체가 무엇인지를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과학자적 사고예요. 그러니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구성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우주의 대부분이 수소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5%가량이 수소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가 헬륨. 그리고 1% 미만이 그 외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75%가 헬륨,
75%가 수소, 그리고 나머지가 헬륨, 그 외가 1% 정도, 거의 뭐 헬륨은 뭐 24% 정도 된단 말이죠. 참고로 이건 질량 기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질량 기준으로 봤을 때 75%가 수소, 나머지가 헬륨, 그냥 그 외는 무시할게요. 그러면 몇 대 몇? 거의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 차지하고 있고, 수소와 헬륨의 비가 뭐에 대한 비라고요? 질량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 이 사실을 직접 가지 않고 우리는 알아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흡수 스펙트럼으로요. 정말 과학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이라는 사실 오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요? 뒤에 내용이랑 또 이어질 거거든요. 한번 잠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다.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과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이다. 자, 연속적인 빛이다. 선 스펙트럼은 특정 기체에서 나오는 빛이다. 자, 선 스펙트럼은 크게 방출 또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특정 빛만을 방출한다. 특정 기체가 특정 빛만을 방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연속된 스펙트럼 빛이 오는데 이 저온의 기체는 흡수한다 그랬어요. 특정 빛을 흡수하면 나머지 빛이 도달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뻥 비어있는 흡수 스펙트럼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 우리는 이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비어있는 곳을 보고 어떤 기체인지를 알 수 있고 그 기체가 우주의 구성 성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 그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생성 내용 중에서 우리는 우리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야기했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이 수소 또는 헬륨 또는 그 외의 물질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 기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기원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